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울렸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던져가지고 이 나라의 위기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그냥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왜 계엄을 하냐고. 계엄은 하지 말고 이렇게 위기입니다. 탄핵을 29번이나 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지켜야 될 경찰, 그 다음에 검찰의 특활비 이것도 다 깎아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 간첩, 중국 간첩도 못 잡게 이 국회에서 그것도 킬 시켜버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뭐 청주, 창원에서 막 간첩들이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했죠.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픈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이 비난하고 그 삼선 쓰레빠, 네? 그 기레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모독하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는데 그 난동을 피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가짜는 것들한테 그런 수모와 모욕과 굴욕, 능욕을 당하면서 그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국민들 앞에서는 정말 아프다는 소리, 속상하다는 소리, 끙 소리조차 안 하면서 열심히 일만 했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서 정말 외국에 가가지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런데 우리는 좀 왜 문재인이는 안 잡아놓는 거야? 저 이재명이는 저거 뭐야? 그 사이에 사악한 한동훈이 어떤 짓을 했던 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초반에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재작년 9월에 알아차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 한동훈이 얘한테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래서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서 내리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양새를 갖춰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4월 달에 선거가 그러니까 작년에 있으니까 이 4월 달 선거를 선대위원장 이거를 시켜주는 걸로 해서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니까 한동훈이 발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달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당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는 한동훈이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적인 인기도 없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미 레임덕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과 고통 끝에 나를 던져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나라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나를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내 충성심,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내 충성심을 보여주자. 이러면서 비상계엄을 한 거죠. 진정성, 용기, 결단의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탄핵 관련 에코님께서 네이버 뉴스 댓글 대응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 좀 더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론전, 집회,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그 다음에 여론전, 이게 이제 민주당과 좌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다가 맞불을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신자들을 응징해서 아예 그 싹을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작업을 다 해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구치소에서 나오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눈시울도 완전히 이 뜨거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저 깃발, 네, 태극기와 성조기가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흔들어 대는데 그 분들의 눈에도 이 눈물이 어렸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특유의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이렇게 앙담은. 근데 한편으로는 눈물을 이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눈물이 흐르는 거를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이 삼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정진석 이 비서실장도 예, 눈물을 이 참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네. 우리 흡이차님께서 무신론자지만 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신론자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확신을 이번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참 멋있었죠. 그리고 이 대통령으로서 탁 경호차 쫙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와, 개선 행진곡도 BGM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52일 불법 감금에서 살아온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이게 뭐 이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이 그때 유창문한테서 그렇게 울며 불며 방어권을 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뭐 12시간인가 16시간 만에 나왔을 텐데 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유, 그 참 추레한 모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조국 아시죠? 조국도 지금 감방에 가 있는데 조국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죄가 없으면은 이렇게 웃는 거다. 그러니까 조국 정말 조만 대장경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감동했던 거는 그 겸손함, 이 감사함을 잊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또 주먹을 쥐면서 나와서 곧 공손하게 90도 각도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필승님 말씀대로 보고 또 봐도 감동이었고,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이른바 이제 뭐 나는 중도야 하는 분들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마치 옆에 있는 오랜 친구를 아는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저는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와 음모와 그 다음에 지저분한 덧칠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탄핵 심판회를 이렇게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고, 또 검사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그 분명한 판단력과 자기 자신을 또 이 탄핵에 대해서 방어하는 뛰어난 실력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매우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저 민주당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깐이 아래로 봐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을 그동안에 몇 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되니까 제 가슴이 기가 막혔는데, 탄핵 심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처와 뛰어남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저는 운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진심이고 국민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고귀한 정의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행운이죠. 그리고 매우 잔인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라는 이 최고의 권력에서 수임 번호 10번이 됐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지옥으로, 최고봉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더 겸손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국민을 위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는 저는 그 어떤 나라도 가진 적이 없는 최고의, 최선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으면서도 가장 고귀한 영혼을 지닌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다시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죄가 말이나 됩니까? 아니,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무시무시한 올가미를 씌운 것들이 누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과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옥으로 쳐넣기로 모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던져주는 이 단단한 동아줄을 타고 그 낭떠러지에서 두 손으로 죽으림을 다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제 정의의 시간이고 윤석열의 시간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입니다.